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담당하는 곽기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쉬운 과목이니까 잠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상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을 하나, 그죠? 취득했다. 1억에 샀다고 가정할게요. 1억에 샀다, 그죠? 1억에 샀다가 이것을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팔았을 때 이걸 양도했다 이라죠, 그죠? 매매 또는 양도했다 이랍니다. 그럼 취득 1억짜리 우리가 샀을 때 세금 내야 되죠. 무슨 세금이죠? 그렇죠. 취득세. 그죠? 취득세를 냅니다. 몇 프로 낼까요? 예, 4%입니다. 기본 세율입니다. 표준 세율이 4%. 그럼 이제 1억짜리 샀으면은 세금이 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세금은 400만 원. 이게 취득세. 물론 낼 때는 여기에 부가세가 보시면 조금 더 내야 됩니다. 여기다가 얹어서. 예, 400, 일단 기본 우리 표준세금을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니까. 그 취득세는 1억짜리 샀으면 4% 여기 취득세입니다. 그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죠? 얼마 남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양도 차익이라 이랍니다. 양도 차익.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으니까 5천만 원 남았죠. 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네, 세금.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조금 세율이 약간 복잡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죠? 이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6%입니다. 6%고 이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라면은 이거는 15%입니다. 세율이. 그리고 이 양도 차익이 4600만 원을 초과하고 88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이 24%입니다. 그리고 88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5천만 원 이하. 이거는 세금이 35%. 점점 커지죠, 그죠? 예. 그리고 1억 5천만 원 초과하고 3억 이하. 38%입니다. 또 3억을 초과하고 5억 이하. 40%.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이게 최대 세율이죠. 이게 42%입니다. 양도세가 금액이 크면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이게 세율 구조입니다. 이런 세율, 우리가 금액이 이제 이걸 과표를 하거든요. 과세 표준이랍니다. 요런 이제 용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은 아니죠. 요런 말들을 조금 이제 좀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처음 들으니까 그 좀 생소하지만 몇 번 듣다 보면은 익숙해지니까 이런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 이랍니다. 과세 표준. 이걸 우리가 세율 하죠. 그죠? 세율. 여기 세율. 과표에다가 이걸 곱한 거. 여기 세금. 항상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게 세금, 납부할 세금이 됩니다. 이 세율, 그 세율이 보면은 점점 커집니다. 그죠? 그 취득세는 하나밖에 없죠. 400만, 이렇게 4%. 이 금액에 따라서 4%. 매매는 4%입니다. 아셨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점점 커진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진세율이라 이랍니다. 누진. 이런 거는 비례세율이다 이런 표현하고, 나중에 다시 더 정리해 드릴 겁니다. 누진세율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세금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공제하는, 누진 공제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108만 원을 빼줍니다. 요게 납부할 세금 108만 원. 여기에서는 522만 원을 빼주고 522만 원. 여기에서는 1940만 원. 이게
522만원, 1490만원입니다. 1490만원 빼고, 여기에서는 1940만원을 빼고, 여기에서는 2540만원, 여기에서는 3540만원, 이걸 누진 공제를 하거든요. 공제. 그래서 요 곱한 여기에다 마이너스 공제. 이걸 뺀 금액입니다. 세금이 됩니다. 세금. 아시죠? 이 양도소득세율 표가 여러 되어 있습니다. 세율, 우리 나중에 이제 양도세 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율, 양도세를 구하는 세율표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 교재에 있는 거하고는 이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실무에 가면 전부 이걸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시면은 모두 세율을 이걸 다 합니다. 이대로. 이게 더 간편하기 때문에. 그럼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5천만 원이 나왔죠. 그죠? 양도차 1억에 샀다 1억 5천에 팔아서는 양도차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게 어디 있죠? 5천만 원은? 이거 넘었잖아. 그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죠. 그러면 요거 24%에다가 마이너스 522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24% 마이너스 522만 원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4% 마이너스 522만 원. 이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그 5천만 원이니까 8,800만 원 이하 들어가죠. 4,600만 원 초과하고 8,800만 원 이하죠. 그죠? 그러면은 24% 곱하고 마이너스 522만 원입니다. 그래서 곱하면은 1,200만 원 되죠. 곱하면 1,200만 원에다가 요거 빼니까 678만 원. 요게 납부할 양도소득세입니다. 678만 원. 5천만 원 남으니까 납부할 시간 요겁니다. 678만 원.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하나 연습해 볼까요? 잠깐 이리 오세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2억에 샀다가 3억에 팔았습니다. 그 얼마 남았습니까? 1억 남았죠? 네, 1억 남았습니다. 그죠? 1억이 남았죠? 그럼 1억은 어디 들어가죠? 여기 있잖아. 1억 5천만, 요들 8,800만 넘어고요. 이죠. 요거 좀 보세요. 표. 그럼 곱하기 몇 프로? 35%. 빼기 1,490만 원. 이게 납부할 세금입니다. 그럼 곱하면은 3,500만 원이죠. 3,500만 원에다가 1,490만 원 빼니까 2,010만 원. 요게 납부할 양도소득세. 2,010만 원 내는데 요거만 내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가 붙습니다. 10%. 2,200만 원 좀 되겠죠. 그죠? 그걸 납부해야 됩니다. 부가세가 다 있습니다. 우리 세금에서는 취득세에도 또 부과되고 양도세에도 10% 부과가 됩니다. 아시죠? 예. 부가세는 따로 말씀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다가 18억에 팔았다. 예, 8억 남았다. 토지를 샀다가, 땅을 샀다가 남았습니다. 8억 남았죠. 8억은 여기 5억 초가 이어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럼 몇 프로에다가? 그렇죠. 42%를 곱하고 마이너스 3,540만 원. 그럼 요래 8억에다가 42% 하니까 3억 3,600만 원입니다. 그죠? 3억 3,600만 되죠. 네. 여기다가 요걸 빼니까 3억 60만 원. 이 금액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입니다. 3억 60만 원. 그 실제 납부할 때는 여기 10% 얹어내야 되니까 3억 3천만 원 좀 되겠네요. 그죠? 굉장히 높죠. 그죠? 8억 남았습니다. 납부할 시간 이겁니다. 이때는 몇 프로가 붙으니까 42% 붙죠. 이 세율 구조. 이거는 나중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시면 다 이 표가 중개사 협회에서 다 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도 하셔도 되고, 뭐 메모하셨다가 또 필요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양도세 계산 이래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보유기한에 따라서 공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고, 또 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기본 공제하는 게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양도세 할 때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이리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은 그죠? 1억 주고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1억에 샀을 때 세금이 취득세고, 팔았을 때 이 차익 부분에 대한 세금이 이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납부의 세금이 있죠. 그게 무슨 세죠? 그렇죠. 재산세. 재산세. 물론 이제 팔았을 때는 양도세죠. 그죠? 재산세는 그럼 지금 1억짜리를 샀으니까 이 재산의 가액이 지금 1억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 그죠? 요 1억에 대하여 세금은 이제 이런 재산세는 0.25%입니다. 요 세금이. 그 한 얼마 되겠죠? 250만 되겠네. 그죠? 맞습니까? 예. 아니죠. 25만 원 되겠죠. 그죠?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25만 원 되겠네요. 그죠? 재산세 25만 원 나옵니다. 약. 그럼 제가 약을 했습니다. 약. 예. 물론 요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가 표준에 해서 다시 말씀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렇다 하는 거 아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 세법 공부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요 세 가지 아시겠죠?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되는 거다. 여기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통 3문제 아니면 4문제. 여기에서 3문제. 그러면 여기서 13문제 가까이 나와버리죠. 그죠? 총 우리 세법이 16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벌써 12문제, 13문제 여기서 나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부분. 재산세, 양도세, 취득, 요 세 가지. 아시겠죠? 물론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했을 때 그 등록세 하는 거. 등록 면허세, 지금 이제 등록 면허세를 부릅니다만 등록 면허세가 있고, 이 재산을 우리가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거, 6억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내가 사는 집이 8억짜리라고 가정할게요. 8억이면은 6억을 넘는 부분이 있죠. 2억. 그 2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등록세, 줄일게요.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이렇게 해서 우리 총 공부하는 건 모두 5개입니다. 또 하나 약간 추가한다면은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 한번 나올 때도 안 올 때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 하시면은 사업소득세 하는 걸 내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죠. 그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내용 아시죠? 그걸 또 추가해 드릴 겁니다. 아무튼 우리 공부하는 부동산 세법의 핵심이 뭐냐? 딱 3가지다. 그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그럼 이제 기본 아시겠죠? 그죠? 일하는 하나 아셨고. 그러면 이제 이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가, 네. 이 세목에서 우리가 뭐를 공부할 거냐? 공부할 거. 그죠? 우리가 공부할 내용. 첫째, 세금 누가 내느냐? 이겁니다. 세금을 누가 내느냐? 그 사람 이름이 납세 의무자라 이래 부릅니다. 우리 이제 세법 공부하실 때, 물론 이제 세법만 아니고, 민법이나 뭐 부동산할 계로이나 공법이나 중개업법이나 그죠? 공시법 다 공부하시다 보면 처음 시작하시면은 그 과목에 대한 특성상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해보지 않았던 용어, 요런 이제 용어가 있으니까 요런 용어는 좀 반복해서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자주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세금 내는 사람, 그걸 누구를 한다? 납세 의무자. 그럼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과세권자. 아셨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과세권자다 이랍니다. 그 세금 내는 사람 납세 의무자죠. 그죠? 내는 납세 의무자다. 두 번째, 뭐를 취득했을 때, 이런 상가를 취득하면 이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자가용 자동차를 사면 이 세금 냅니다. 맞죠? 지수 냅니다. 자동차를 팔았을 때 이거 냅니까? 안 냅니다. 자동차를 가져서 이거 세금 안 내죠. 그 집을 샀으면 집에서 내야 되고, 에어컨을 사면 에어컨,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을 샀다. 이거 냅니까? 안 냅니다.
무조건 취득이라고 다 내는 거 아니죠. 그죠? 내가 샀다고 해서 다 이 세금 내는 게 아니다.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이 세금을 내느냐. 과세 물건, 그걸 우리가 과세 대상이라 이래 부릅니다. 과세 대상. 아시죠? 그럼 방금 제가 1억 주고 샀습니다. 1억 주고 샀다. 여기에 대한 세금이라 그랬죠. 1억을 뭐라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과세 표준이랍니다. 그 취득한 물건이 얼마짜리냐, 그걸 뭐라 한다? 과세 표준이랍니다. 과세 표준. 그리고 이걸 뭐라 하죠? 세율. 세율. 요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 이랍니다. 요 네 가지를 세금을 부과하는 4대 요건이다. 과세 요건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한 번 더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요 네 가지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취득세에 세금 내는 사람 누구냐? 취득한 사람. 그죠? 과세 대상이 뭐냐? 상가 건물. 그리고 과표가 얼마짜리냐? 1억짜리. 세금 몇 프로냐? 4%다. 그 세율.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 이 상가 건물의 소유자. 과세 대상 상가 건물. 과표 1억짜리. 이게 세율. 양도세 납세면 누구냐? 이 상가를 양도한 사람. 과세 대상 상가 건물. 그죠? 과표 5천만 원. 요게 세율.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 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세율이 오게 되면은 요 세율에 제가 조금 전에 여기에 4% 뭐 0.25%다. 그리고 여기 세율이 있었죠. 그죠? 뭐 6%, 15% 있었는데 이 세율을 우리가 기본 세율이라 해야 합니다. 그걸 표준 세율. 표준세율이 있다. 각 세목마다 표준세율이 있고 그 세금 좀 많이 과세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취득을 했는데 별장을 샀다. 이런 거는 세금을 기본 4%에다가 8%를 더 내라 이겁니다. 12% 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중과세야. 중과세. 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중과세율이라 이래 부릅니다. 양도소득도 아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최저 6이 있죠. 그죠? 최저 6에서 7단계 되어 있습니다. 그죠? 42%였는데 최고가 42%죠. 그런데 70%짜리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미등기 전매. 내가 집을 샀다가 등기 안 하고 팔아버립니다. 미등기 전매. 만약에 세무서 알았습니다. 세금이 70%입니다. 그럼 만약 1억짜리 샀다가, 그죠? 등기 안 하고 팔았습니다. 1억 5천에 팔았다. 여기 세금이 70% 해야 되는 거 3,500만 원 내야 되죠. 그걸 10%도 얹어야 되는 거 3,850만 원 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중과세라 이랍니다. 중과세. 이해되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취득을 해도, 우리가 취득이라는 개념은 뭐 집을 짓거나 매매하거나 정치로 모두 취득을 보는데, 그 취득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하나 지었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이걸 계속 우리가 사용할 건물이 아니죠. 그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보통, 그죠?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분양 끝나고 나면 또 출거해버리잖아요. 이런 임시 건물 같은 거,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알겠죠? 취득세 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비과세라 이랍니다. 비과세. 임시 건물 같은 거. 알겠죠? 이런 거 과세 안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과세 안 하고 이거는 세금 내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그러면 언제까지 내느냐 이거죠. 납부. 예. 우리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죠? 요 취득을 해서 이 세금 언제까지 낼 거냐 이겁니다. 취득세는 그 취득을 만약에 5월 10일을 취득했습니다. 요거 취득세금 언제까지 내느냐 60일에 냅니다. 60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취득세는 며칠 내에 60일. 60일 됩니다. 그럼 60일 하면 한 7월 9일쯤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취득 60일 내에 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그러면은
5월 10일 날 집을 팔았습니다. 양도. 그 양도세는 그럼 어디까지 내느냐? 양도세는 2달 내야 됩니다. 2달. 60일은 둘이나 비슷하죠, 그죠? 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그런데 2달, 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은, 5월 10일 날 팔았다 하더라도 2달 그랬죠. 그죠? 이날부터 2달이 아니고, 이달 말로부터 2달입니다. 5월 말로부터 2달. 그럼 언제까지 내면 되겠죠? 그렇죠. 7월 말까지. 이렇게. 7월 말까지 내면 되죠. 그래서, 요달 말로부터 2달까지. 요 기간을 우리가 예정신고다 이랍니다. 그 양도세는 2번 이상 양도했을 때 내년 5월 달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그걸 우리가 확정신고라 이렇게 표현하고, 아무튼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낸다? 60일 내에 내고,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월말로부터 2달, 월 2달 내에 내요. 7월 말까지 양도세 낸다. 아, 요 납기가 나온다. 그죠? 그런데 우리 요거는 이제 자진신고 납부해야 되죠. 그죠? 이거는 취득세나 양도세는 취득한 사람, 양도한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 취득한 사람 누가 샀는지 어느 날 샀는지 알 수 없잖아. 그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진 신고 납부 이렇게 의무를 딱 부여했는데 신고 납부를 안 했다. 안 하면은 뭔가 제재를 가야 되겠죠. 그죠? 안 했을 때 이때 우리가 뭐를 부과할까요? 그렇죠. 이때 부과하는 걸 우리는 가산세라 이랍니다. 가산세. 자진 신고하고 이날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양도세는 2달 내에 해야 되는데 이날까지 안 했다. 안 하면은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산세. 이 가산세 규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날까지 안 하면, 요날 지나버리면은 20% 부과됩니다. 요날까지 내야 되죠. 7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안 냈다? 바로 20% 부과됩니다. 20%.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더 붙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내는 날까지 하루에 0.025%. 작년까지는 하루에 0.03이었는데 올해부터는 0.025%를 냅니다. 1일에 하루에 0.025%를 납부한다. 이걸 우리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걸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 이래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시작.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거는 뭐라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랍니다. 요거 두 개. 다시. 이날까지 세금 안 냈습니다. 그죠? 이날까지 안 냈으면은 뭐가 붙는다? 예,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그 가산세는 요날 지나면은 몇 프로? 20%. 내는 날까지 하루에 얼마씩 0.025%가 부과된다. 요건데, 여기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나 이러면은, 이거는 신고를 안 했을 때죠. 그죠? 그런데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습니다. 100만 원 신고할 것을 80만 원 신고, 20만 원 과소 신고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 신고인 경우에 요 특별한 경우다. 그죠? 이런 경우는 10% 부과하겠답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이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무신고, 요거는 과소. 그런데 요 두 가지가 무신고나 과소가 부당, 불법. 우리 이제 세법에서 부당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당. 이 뭐냐 하면은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걸 우리가 부당, 불법, 거짓 신고했다. 그걸 우리가 부당, 불법이라 이런 표현인데, 부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에는 부당 나오니까 항상 부당, 그런 말 기억하세요. 부당. 알겠죠? 부당, 무신고, 부당, 과소, 요거는 40%가 부과되어 버립니다. 요게 가산세 규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신고 불성실은 요거 20%, 요 날까지 안 내면 20% 부과되고, 내는 날까지 하루에 0.025% 붙는데, 적게 신고하면 10% 과소. 이게 고의로 했다고 그죠. 부당, 그거는 40%. 요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 요래 부과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럼 이건 알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재산세, 이거는 조금 다르죠, 그죠? 왜냐면 재산세는, 여러분들, 재산세는 어느 날 납세 고지서가 오죠, 그죠? 고지서. 그 납세 고지서 보시면은, 납기내 금액과 납기후 금액, 이래 나오죠. 고지서에, 그죠? 예. 모든 고지 그래 나옵니다. 전부들 뭐 봐서 다 아실 겁니다. 만약에 납기내 금액이 10만 원이다. 납기후는 얼마일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10만 3천 원입니다. 아시죠? 요게 10만 3천 원 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만 원에다가 3천이 더 붙었습니다. 그죠? 3천 원. 이때 이 3천 원 몇 프로죠? 예, 3% 붙었습니다. 이 3%를 이거는 가산세라 말 안 쓰고 이때는 가산금이라 이랍니다. 자, 가산금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3%를 뭐라 한다? 가산금이라 한다. 그리고 이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은 가산세는 자진신고 납부를 안 했을 때 이거는 납세 고지일까지 납부 안 했을 때 붙는 요거는 연체이자로 보는 겁니다. 가산금. 그럼 여기 가산금이 3% 붙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납기 보통 한 달 주죠. 그죠? 납기내와 납기후가. 그리고 이날까지 또 세금 안 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작년까지는 1.2가 붙었는데 올해부터는 0.075%. 0.75.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작년까지는 1.2% 붙었습니다. 이제 0.75%. 요걸 계속 붙습니다. 낼 때까지. 5년간 붙습니다. 60개월. 최대. 한 달 경과할 때마다 0.75%죠. 이걸 우리는 중가산금이라 한다. 이 중가산금은 국세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이걸 부과하고, 그건 30만 원 미만이나 100만 원 미만일 때 이거 부과 안 합니다. 이걸 우리는 가산금이라 한다. 재산세는 30만 원 이상일 때만 이게 붙습니다. 중가산금. 그래서 가산금 3%, 또 안 내면은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 이걸 뭐라 한다? 중가산금이라 이랍니다. 중가산금.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재산세에 붙는 거는 뭐가 한다? 가산금이라 하고, 취득세와 양도세에 붙는 거는 뭐라 하고? 가산세라 합니다. 그럼 제가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볼게요. 보세요.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 세율에 오면은 표준 세율, 중과세율, 비과세가 있는데 요거 세금 안 내고 내야 되죠. 납부하고 나면은 세금 내고 나면은 다 끝나버리잖아. 그죠? 납세 의무가 소멸하니까. 그럼 모든 과정이 다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취득세 들어가면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거 알아봅니다. 납세 의무자가 한 사람이 있겠죠. 취득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취득한 사람의 원칙은 취득한 사람이 사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법은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죠. 그죠? 예외. 그 예외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는 네가 내라. 이런 경우는 네가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납세, 그죠? 정해 놨습니다. 그 몇 사람 정해 놓은 걸 우리 알아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과세 대상, 이건 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요런 걸 취득하면 세금 내라. 이거 되어 있고. 과표는 취득한 물건 값. 일단은 값 하나 알아놓으세요. 가액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물건 값이다. 가액. 요 가액도 있고, 간혹 가다가 수량도 있습니다. 수량이 나오는데, 가액을 우리가 종가세다, 종량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 나중에 등록세 가서 말씀드려요. 등록세만 있습니다. 딴 데는 안 나옵니다. 등록세 가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당권 설정했다가, 저당권 설정할 때 세금이 0.2%입니다. 1억짜리에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20만 원입니다. 설정비가. 그런데 그걸 말소하죠. 말소는 한 건에 6천 원입니다. 건다. 한 개, 두 개, 말소 등기는. 그런 걸 수량이잖아. 그죠? 종량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량세. 요거는 종가세 이런 표현하고.
요건 나중에 이제 우리 등록세 가서 이따 한 거 아시면 되고, 우리가 대부분 이겁니다. 가액. 세율이 나온다 그죠? 세율에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비과세, 납부. 그 납부하고 나면은 딱 끝나버리죠. 그죠? 그래서 요런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전체 흐름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세율, 표준세율, 중과세율, 비과세, 납부. 한 번 더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세율, 표준세율, 중과세율, 비과세, 납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득세부터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세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앞으로 공부할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